명품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가방들은 좀 피하자.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명품백은 총 7가지인데요. 300만 원 이상을 잘 넘지 않는 것들로 추천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디플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컨텐츠는 소개팅 명품백이에요. 곧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해서 솔로가 더더욱 외로워지는 시기인데 2023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올해는 꼭 솔로 탈출을 하고야 말겠다라고 결의를 다지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동안 제가 명품백 리뷰를 많이 했었잖아요. 물론 명품백이 내 자신의 가치를 모든 걸 다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피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 싶은 것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의 핵심 키워드는 명품인 듯 아닌 듯이에요. 우선 꼭 피해야 할 명품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가격대가 300~4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는 피하자. 왜 가격으로 정했냐면 물론 요즘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명품백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나 비싼 명품백이나 브랜드는 남자들도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또 요즘 트렌드가 사회생활 대비 얼마나 돈을 모아놨는지 이런 것도 많이 보죠. 그런데 첫 만남부터 초고가 명품백을 들고 가면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굳이 첫인상부터 비싼 것만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일 필요는 없겠죠. 누군가가 보았을 때 300~400만 원도 정말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사실 명품 브랜드 치고 요즘 3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아직까지 허용 가능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뒤에 추천해드린 명품백 가격들이 300만 원 이상을 잘 넘지 않는 것들로 추천드릴 거예요. 두 번째 걸러야 될 명품백은 로고 플레이된 디자인이에요.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이건 구찌고 누가 봐도 이건 루이비통이다 하는 것들을 걸치고 나갔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 플레이는 금지. 세 번째 피해야 될 가방, 지나치게 큰 백입니다. 물론 큰 가방은 그 사람의 패션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첫 만남부터 힙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싶은 건 맞지만 상대방의 패션 가치관은 여러분들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큰 가방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다. 네 번째, 너무 튀는 소재와 컬러는 피하자입니다. 첫 만남부터 확 튀는 인상을 주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개팅이 끝났는데 집에 가서 이 사람에 대한 분위기, 이 사람에 대한 말투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또 좋은 인상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어떠한 소재다, 너무 되게 특이했다, 아니면은 컬러가 상당히 팝하다, 강렬하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글쎄요,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오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패션도 무난하고 웬만해서는 가방도 무난한 컬러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은 무난하게 입었는데 가방 정도는 포인트 색깔로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그 포인트 되는 색깔이 채도가 굉장히 진하게 되면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레드 색상을 들고 싶다 하면 쨍한 레드보다 약간은 톤 다운된 레드 컬러로 패션과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가방들은 좀 피하자입니다. 이런 가방들은 그분과 잘 되고 사귀는 내내 들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명품백은 총 7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구찌의 제키 1961 스몰 숄더 백이에요. 제키백은 사실 구찌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시그니처 아이템이죠. 제가 이 백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정하고 우아함이 물씬 풍겨나는 가방이라 추천드리는데요. 이 백은 로고 플레이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가죽과 하드웨어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백은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백인데요. 매끈한 가죽 소재로 쉐입은 너무 각지지 않고 둥근 모서리 형태로 자칫하면 단조로울 수 있는 디자인을 상쇄시켜줘요. 그리고 숄더백이 기본인데 탈착 가능한 끈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백으로도 활용 가능하죠. 무엇보다 500g도 안 되는 가벼운 무게라 어디에나 들고 다닐 수 있고 컬러도 총 6가지나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취향을 고르시면 돼요. 이 백은 착장을 했을 때 약간의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가방으로 크게 과하지 않아서 이 사람 분위기 있네 라는 느낌을 주는 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백은 셀린느의 틴 버킷 16백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버킷백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수납력도 확보할 수 있고 너무 각지지도 않고 너무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모양이 딱 잡혀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들 수 있는 가방이라 버킷백을 많이들 좋아하실 거예요. 이 백도
버킷백의 장점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디자인이 과하지 않아요. 소재는 부드러운 카프 스킨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관리는 조금 필요할 것 같죠. 이 제품은 무엇보다 텐 색상과 사파리 색상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색상 모두 색감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버킷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추천백, 셀린느의 틴소프트 16백. 내 스타일은 쉐입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플랩이 좀 덮여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이 가방은 셀린느인 듯 아닌 듯 브랜드 네임을 과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고급감이 철철 넘치죠. 역시 고급감은 절제된 매력, 약간 뭔가가 좀 빠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 바디백으로도 연출이 가능하고 또 소재가 그레이니 카프 스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크래치에도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이 백은 제가 직접 착장해보진 않았지만 소재감이나 쉐입을 봤을 때 부들부들한 느낌에 몸에 착 감길 것 같은 백이에요. 이 백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추천 명품백, 셀린느의 벨트백입니다. 벨트백은 제가 이전에 가품 비교도 하고 직접 사용해본 후기도 들고 왔었는데요. 벨트백이라 하면 셀린느의 대표적인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죠. 그만큼 어딜 봐도 모낭구석이 없는 백인데 소재는 그레이니 카프 스킨으로 전면이 다 둘러져 있고 하드웨어가 곳곳에 있지만 과하지 않아요. 자칫하면 이런 가방이 정장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조금 딱딱해 보일 수는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리본 형태로 약간 여성스러우면서도 깜찍하게 되어 있어요.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톤 다운이 된 차분한 색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추천백, 펜디의 몬트레조 버킷백입니다. 몬트레조 버킷백도 꽤 유명하죠. 보통 이 디자인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도 예쁘긴 한데 뭔가 느낌이 과하죠. 전체적으로 로고 플레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딱 들고 나갔을 때 FF라는 기억만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백은 로고 플레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오로지 가죽으로만 된 가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꽤 심플하고 깔끔하죠.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제가 보여드렸던 이 FF 로고 플레이된 버킷백이 현재 260만 원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이 백은 190만 원으로 무려 70만 원이나 더 저렴해요. 이 백은 크기가 그리 크진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소지품들은 다 들어갈 것 같고 큰 사이즈에 비해서 들었을 때 약간 귀염뽀짝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가죽 표면이 너무 매끈하니까 스크래치에는 주의하셔야겠죠. 여섯 번째 추천백, 생로랑의 맨해튼 미니 크로스 바디백입니다. 사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생로랑에 괜찮은 백이 있을까 싶었는데 왜냐하면 보통 생로랑 가방들은 YSL 로고가 한가운데 딱 붙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생로랑 이런 가방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의외로 생로랑인 듯 아닌 듯한 가방이 있더라고요. 이 맨해튼 백도 생로랑의 대표적인 라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라인도 있었구나 싶어서 아차 했어요. 이 백은 전체적으로 쉐입이 단정하면서도 스트랩이 길어서 크로스 바디백으로도 연출할 수 있고 플랩을 여는 방식이 벨트 같은 형태라서 이 부분도 재미있는 포인트죠. 무엇보다 착장했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 추천템, 생로랑의 아나이스 박스백입니다. 저도 웬만한 명품백은 잘 알고 있는 편인데 이번에 이 컨텐츠 준비를 하면서 이 백은 처음 알게 됐어요. 원래 아나이스 쪽은 구두 쪽 라인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방 쪽은 처음 알게 됐는데요. 생로랑 매장에 가서 가방 진열된 모습들을 좀 보면 가방 군대를 보는 느낌이랄까? 도회적이면서도 세련되고 차가운 느낌도 살짝 있는데 이 백은 스트랩 조절도 나름 실용적으로 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마치 악어가 입을 쫙 벌리듯이 벌어지는 형태예요. 약간 뭔가 도시락 가방 같기도 하고요. 수납은 뭐 딱 봐도 편할 것 같고 반면에 가죽은 매끈한 편이라서 물건을 넣었다 뺄 때 손톱에 긁혀서 잔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이 백의 아쉬운 점은 공홈에서 봤을 때는 크기나 색상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선택하는데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소개팅 때 이것만은 들고 가지 마라 하는 기준들과 소개팅 때 이 정도는 들고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추천백 7가지를 소개해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백들은 디자인이나 가격적인 부분이나 크게 과하지 않은 가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진짜 솔직하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개팅 때는 웬만해서 명품백은 들고 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태까지 명품백 소개해놓고 왜 갑자기 딴소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첫 만남에 명품백을 들고 가게 되면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명품백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소비 습관이 명품백 하나로 잘못 포장돼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인연을 만나러 갔는데 상대가 나를 된장녀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소개팅 때는 무조건 잘 돼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과하지 않은 느낌의 차분한 가방을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분위기와 나의 인성, 나의 언행, 이런 태도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그 소개팅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솔로 탈출하셔서 예쁜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